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동아대학병원에서 부정맥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2년 AH에서 발표되었던 심방세동 관련 연구 결과들을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프로그레시브 AFib 연구이고요.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를 진료할 때 약물치료, 항부정맥 치료를 먼저 하는 군과 냉각풍선 도자술을 이용해서 리듬 조절을 시행하는 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말 냉각풍선 도자술을 시행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비교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악사디아 AFib 연구이고요. 저희가 혈액투석하는 환자에게 어떤 항응고제를 쓰는 게 좋은지가 지금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죠. 요즘엔 노악이라는 와파린 대신 노악을 많이 투약하고 있는데, 노악이 와파린 대신 투약했을 때 정말 안전한가 혹은 효과적인가가 지금 의문사항인데, 대규모 RCT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개원과 선생님들한테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도자술은 언제 시작하는 게 적절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심방세동에 대한 도자술은 현재 우리나라 심평원 가이드라인에서는 항부정맥제 약물치료를 먼저 시도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방세동이 재발했을 때, 즉 약물 내성인 심방세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도자술을 시행할 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물 치료를 하다 보면 심방세동이 저희가 모르는 중에도 재발을 계속 할 수 있고요. 또 재발한 게 확인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빨리 진단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세월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단받고 약물 치료하면서 심방세동이 진행될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진단되자마자 최대한 빨리 도자술을 시행해서 부정맥을 잡아버리면 심방세동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의사들은 잘 모르지만 환자들은 심방세동 재발해서 매일 고통스럽게 지내야 되고 또 응급실을 방문해야 되고 삶의 질이 정말 엉망이 되거든요. 빨리 도자술을 시행해서 부정맥을 잡는 게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부정맥이 더 나쁜 코스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들이 몇 년간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임상 연구는 프로그레시브 AFib 연구라는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를 진료를 하다가 약물 치료하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이제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속성 심방세동은 부정맥이 심방세동이 일주일 이상 계속 지속되거나 혹은 너무 오래 지속돼서 어쩔 수 없이 DC 카디오버전, 직류 동률동 전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을 하지요. 근데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진행하기 전에 초기에 발작성 심방세동일 때 도자술을 시행해서 부정맥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저희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는 군과 도자술 중에서 냉각풍선 도자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해서 빨리 부정맥을 잡았을 때, 시간 끌지 않았을 때 이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심방세동이 발작성에서 지속성으로 진행하는 것을 얼마나 차단시킬 수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행된 연구가 프로그레시브 AFib 연구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대상은 증상이 있는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냉각풍선 도자술을 절반, 그 다음에 항부정맥제 치료를 하는 군을 절반으로 무작위 배정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심방세동이 발작성에서 지속성으로 진행하는 타이밍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환자가 매일 병원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연구에 참여했던 모든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들은 이식형 사건 기록계, 혹은 이제 저희가 루프 레코드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건 기록계를 체내 이식을 해서 매일매일 심전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심방세동이 어느 시점에
발작성에서 지속성으로 진행하는지를 심전도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비를 가진 환자들만 연구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평가가 진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작성 심방세동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수가 있었고요. 연구의 1차 종결점은 루프 레코드를 삽입한 사건 기록기를 점검했을 때 발작성 심방세동이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냉각 풍선 도자술을 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은 그 심방세동이 재발을 해도 허용이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이제 블링킹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3개월 동안은 시술이 잘 되더라도 심방세동이 잘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지난 시점에서부터 루프 레코드 삽입형 사건 기록의 배터리가 다 방전되는 3년간의 시점 동안 심방세동이 재발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했고, 심방세동이 재발했을 때 그 시간까지 기간이 연구의 일체 종결점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2차 종결점은 심방세동 말고 저희가 약물 치료하다 보면 심방세동 외에 심방빈맥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심방빈맥이 언제 재발하는지, 그다음에 심방세동 때문에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삶의 질을 평가를 했고요. 심방세동이 재발한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응급실은 환자가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입원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혹은 약물이나 소작술에 대한 이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연구의 환자들은 95%가 이제 36개월간의 추적 관찰을 완료를 했는데요. 아주 긴 기간 동안 환자 연구가 잘 진행이 됐었죠. 이 36개월을 추적 관찰한 거는 삽입형 사건 기록계, 즉 루프 레코드의 배터리 방전 기간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레시브 AFib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8세 정도로 비교적 젊은 환자들이 많았고요. 동반 질환이 좀 적은 환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상적으로 보는 환자군들보다는 좀 건강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양 군 간의 환자 특성 간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의 1차 종료점을 비교를 했을 때 냉각 풍선 도자술을 시행한 군과 약물 치료군을 비교를 했을 때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진행한 환자군은 항무정맥제군에 비해서 냉각풍선 도자술을 절제술을 시행한 군에서 한 75% 정도 의미 있게 감소를 했습니다. 냉각풍선 도자술을 시행한 군에서는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진행한 환자들이 1.9%,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시행한 군에서는 한 7%가 좀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게 발작성이 지속성 심방세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냉각 풍선 도자술로 시행했을 때 줄여줄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구의 2차 종결점 중에 하나인 심방성 부정맥, 심방빈맥의 재발 위험도 또한 절제술을 냉각풍선 도자 절제술을 시행한 군에서 약물 치료 군에 대비 한 50% 정도 낮게 낮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6개월 추적 관찰하는 기간 동안에 매 12개월마다 삶의 질을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평가를 했었는데 삶의 질 평가에서 여러 번 모두 그 냉각풍선 도자술을 시행받은 군에서 항부정맥제 유지하는 군에 비해 결과가 아주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상도 훨씬 개선되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횟수도 줄고 입원 횟수도 줄은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진단 초기에 우리나라 가이드라인하고는 다르게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냉각풍선 도자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했을 때 발작성에서 지속성으로 심방세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득이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소작술, 냉각풍선 도자나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이 이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여러 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상적 이득을 객관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프로그레시브 AFib 연구는 모든 환자들이 삽입형 사건 기록계, 즉 루프 레코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방세동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루프 레코드를 통해서 도자술의 이득을 확실하게 증명을 한 최초의 대규모 무작위 배정 환자 대조군 연구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약물 치료보다는 소작술이 이 연구를 근거로 해서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은 좀 더 적극적인 리듬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연구는 악사디아 AFib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에서 항응고요법이 심방세동이 있고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있을 때 항응고요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뇌경색이 발병했던 환자에게서 항응고제를 투약하는 것은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응고제를 투약했을 때 투석 환자들은 출혈성 합병증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득이 있지만 그 대비 출혈의 굉장히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항응고제를 어떤 용량으로 어떻게 투약할지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비타민 K 안타고니스트인 와파린 계열의 약제를 투약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새로 개발된 노악 혹은 도악이라고도 부르죠. 이런 항응고제들이 많이 투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악은 그 혈액투석 환자에서 투약했을 때 그 안정성이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투석하는 환자에서 노악 중에 신장 기능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아픽사반, 특히 저용량이죠. 2.5mg 하루 2회를 투약한 그룹과 와파린을 투약한 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정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연구가 악사디아 AFib 연구가 되겠습니다. 혈액투석 중인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차일드 베스트 스코어가 2점 이상, 즉 연간 스트록 리스크가 2% 이상 되는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혹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뇌졸중이 발병했던 고위험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등록했고, 아픽사반 2.5mg BID 군과 와파린 군으로 양군을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안정성을 검증하는 연구였고요. 이게 이제 스트로크 뇌경색을 예방하는 것을 보는, 효과를 보는 연구가 아니고 정말 안전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안정성 평가 연구였고, 그 다음에 아픽사반 2.5mg BID 군이 와파린 대비해서 우수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행된 연구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 수는 한 100여 명 정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97명이 연구에 등록이 됐고 48명이 아픽사반군, 49명이 와파린군에 무작위 배정이 되었습니다. 연구의 1차 종료점은 항응고제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지표인 중요 메이저 블리딩,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좀 경미한 출혈들, 클리니컬 렐러번트 난 메이저 블리딩, 그 다음에 모든 원인인 사망이 그 평가 지표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이 출혈 환자들의 이벤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연구의 2차 종결점은 그래도 안정성을 평가하는 연구지만 유효성도 같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망, 심근경색, 허혈성 뇌종증, 심부정맥 혈전증, 배동맥 색전증 등 혈전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을 총망라해서 2차 종결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픽사반 2.5mg BID를 투약한 군과 와파린을 투약한 군에서 연구의 1차 종결점과 2차 종결점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의 발생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 가지 이게 재미있는 결과는 아픽사반 군이나 와파린 투약군에서
그 안정성 평가는 1차 종결점 결과물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연구를 한 400일 조금 넘게 환자를 추적 관찰했는데 이벤트가 양쪽 군에서 거의 50% 가까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도 많았고 출혈도 있었고 메이저 블리딩, 난 메이저 블리딩이 다 생겼거든요. 이벤트가 50% 정도. 그래서 투석하는 환자들은 항우고제를 투약했을 때 이벤트가 정말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에피커시 면에서는 양쪽 군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아펙사반을 2.5mm 1회 BID 투약한 군에서 이벤트가 조금 더 낮은 경향이 보여줬으나 그러나 연구는 그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출혈성 이벤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투석 환자한테 약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꼭 써야 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한테 약을 투약할 때는 와파린만큼 아픽사반 2.5BRE도 효과적으로 투약할 수 있다 정도가 안정적으로 투약할 수 있다 정도가 이 연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됐고 환자 수가 100명이 되지 않고 추적 관찰 기간도 400일 정도에 불과해서 안정성 면에서 단기간 투약했을 때 와파린 대비 아펙사반이 나쁘지 않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기는 했으나 정말로 장기간 투약했을 때 안전한지는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뇌경색 예방 목적으로 즉 에피커시 평가 목적으로 투약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지는 정확한 답변을 주기가 어려운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투석 환자는 향후 연구를 더 진행해서 장기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가 있어야 항우고제 투약이 효과적인지 검증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은 발작성 심방세동 진료하실 때 항부종 맥제 쓰면서 조금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냉각풍선 도자수를 시행해서 적극적인 리듬 조절을 하는 게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혈액투석 환자들을 치료할 때 항우고요법을 해야 될 경우 지금까지는 이제 와파린을 투약을 했는데 새로운 약물 노악이죠. 노악 중에서 최소한 아픽사반 투약하는 것이 와파린 대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최소한 출혈성 합병증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일반화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고요. 보험 기준하고 좀 안 맞는 면들이 있기는 한데 향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냉각풍선 도자수를 1차로 시행할 수 있고 혈액투석 환자에서도 아픽사반을 1차로 투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